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부가 내년 3월 중고등학교의 국정역사 교과서를 일괄 적용하기로 한 계획에 한 발 물러났습니다. 2018년부터 국검정 혼용 방침을 밝힌 상황인데요. 이 결정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은 어제 대법 판결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 끝내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되신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교육감, 여러분들이 걱정해준 덕택에, 네, 예, 예, 잘 네. 됐습니다. 예, 이제 교육감직을 유지하실 수 있게 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2년 6개월이 지났고요. 네, 1년 6개월이 남았는데, 제가 이제 그 문제가 된 게 이제 선거법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선거법 중에 특별히 이제, 허위사실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교육감직을 잃을 수도 있는 네, 그런 점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 근데 2014년에 시작된 재판이 이제 끝난 거네요. 원래 허위사실 유포 재판이 이렇게 그렇죠. 깁니까? 원래 이제 선거법이 한 6개월 만에 끝나는데요. 네, 이제 법원도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이 재판이 원래 2014년 12월 4일이 네, 선거법은 이제 이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치러진 지 6개월 안에 기소를 음, 해야 되는데 네, 말하자면 12월 4일 하루 전에 12월 3일에 이렇게 전격 기소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저는 이게 정치검찰이 네, 부당하게 기소된 거라고 하는 제가 항변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뭐 그냥 제가 항변일 뿐이죠. 아, 저 친구가 또 선거법으로 재판받게 되니까 항변하는구나 그랬는데 네, 이제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이제 박근혜 탄핵 이후에 그 네, 청와대 민정수석 김영한 씨라고 있지 네, 네, 않습니까? 네, 그 업무일지가 공개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김기춘 뭐 실장이 이렇게 네, 지시한 것을 깨알같이 기록한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제 초기 정책, 자사고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렇게 어떤 주시 같은 게 좀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저의 그 보수단체가 이제 고발을 했는데 그 네, 보수단체의 고발 과정, 그다음에 예, 검경의 수사 과정에 개입한 것을 이렇게 좀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언명들이 쭉 나옵니다. 그게 언론에 보도됐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초기에 항변했던 음, 것이 그래도 사실일 수 있구나, 사실에 가깝구나 하는 그런 저의 항변의 정당성 같은 게 좀 드러나서 이제 네, 안타깝고요. 네, 근데 이제 재판을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뭐 네, 소송 걸리면 집안이 망한다 막 그런 얘기 맞아요.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3심까지 가려면 네, 변호사 비용도 많이 들고 참 제가 고통스럽고 재정적으로도 뭐 굉장히 어렵고 혹을 음, 하나 달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재판이라는 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고 하지만 기소된 다음에는 이 재판의 이 어떤 과정 속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재판이더라도 재판인 한 네, 다퉈야 되는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제 언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네, 예. 그 이제 최종적으로는 일부 무죄, 일부 유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거 과정에서 고성도 후보가 영주권 의혹이 있다는 걸 이제 제가 제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번 더 두 번 이제 그걸 반복해서 얘기를 음, 했는데 이제 이 무죄는 이겁니다. 음, 제가 영주권 의혹 제기는 설령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네, 제기할 수 있다. 왜냐? 선거 음,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또 음, 공직 후보자의 검증의 필요성 때문에 네, 요건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하다. 네, 무죄다. 요렇게 이제 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요점은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을 겪어보면 네, 사실은 대통령이건 공직 후보자들의 이 검증 과정이 좀 치열하게 나올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도 최순실 뭐 의혹 같은 게 쭉 있었거든요. 네, 정두원 의원이 2007년부터 이제 있었죠. 맞아요. 정두원 의원이 지금 그걸 또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 과정에서 충분히 제기됐더라면 음, 이제 이게 이런 거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판결이 좀 전향적 판결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조금 이런 그 공직자 검증을 위한 이제 의혹 제기가 이제 지금 법은 사실이냐 아니냐.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면 이제 허위 사실이니까 유죄인 거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사실이냐 아니냐만 자꾸 집중하는데 네, 네.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제 조금 폭넓게 뭐 지금의 이제 기존의 판례에서도 일정하게는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네, 네. 그래도 좀 폭넓게 했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일부 유죄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제가 좀 과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로 드러난 것까지를 염두에 놓고 보면 네. 처음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예. 영주권이 없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좀 과했다. 그리고 처음 제기는 뭐 의혹 제기니까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발언한 거 이것도 뭐 엄청난 건 아니에요. 그 제가 기자회견 이런 얘기하는 거죠? 기자회견. 예, 처음에 기자회견하고 네. 두 번째 이제 이런 인터뷰 과정에 제가 언급한 거예요. 네. 뭐 엄청난 사안 자체는 아니에요. 뭐 네. 선거 한참 전에 이제 이루어진 작은 뭐 별로 그 제가 재판을 받으니까 그런 게 있었구나 하지 사람들은 뭐 기억도 못하는 일이긴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제가 결국 두 번째 제기한 것은 좀 과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걸 전후 맥락을 보니까 악의성은 없구나. 그래서 이제 이건 선고유예를 내린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 그래서 이번 이제 그 점에서는 제가 한마디만 더 예. 첨부하면요. 네. 이제 그 대법원의 판결의 정신에 따라서 제가 이제 고승도 후보님한테는 저희 경쟁 후보자인데 사실이 아닌 걸 제가 제기했으니까 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다시 좀 뭐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요. 네,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이제 뭐 어쨌든 사실이 아닌 상황을 제가 악의적인 건 아니지만 잘못 알고 그렇게 좀 믿고 이렇게 한 거니까요. 네, 네. 예, 그 저희는 진짜 그렇게 막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뭐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권성동 후보님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 후보를 크게 신뢰를 하지 않을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네. 고 후보님이 좀 상처를 받으셨지만 좀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일정 정치 일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계기에 좀 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우선 사실이 아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그리고 일부 예. 무죄 난 부분은 충분히 무죄입니다. 공직 후보 검증 과정에서 이제 선거 민주주의 그렇습니다. 차원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의혹 제기는 무죄다, 이거.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그렇습니다. 판결을 네. 내린 거다. 이런 의미, 선거의 그렇습니다. 의미, 재판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 선거유예 직후에 보도자료를 내셔서 공정하고 균형 잡힌 교육정책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수많은 분들이 축하드립니다 이런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면서 이제부터 많은 분들이 염려해 주셨어요. 아이들을 위한 좋은 정책 마음껏 펼쳐주세요. 뭐 이런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우선 내년도 서울교육청의 중점 교육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우선 학교의 네. 정책 중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는 이제 선생님들이 어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이제 그 학교 업무 정상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이제 교육청이 학교를 번거롭게 하는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각종 공모 사업을 가지고 네. 학교는 또 공모사업 신청서 쓰느라고 당선되려면.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교육부에서 내려보내는 공모사업, 네. 정책 목적으로, 네.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내려보내는 공모사업을 다 한꺼번에 내려보내주고 그냥 예산을 통으로 드리고 네.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학교에서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공모사업 학교 자율로 학교 선택제, 전면 선택제 같은 것들을 이제 시작하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 쭉 추진해오던 일반고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은 물론 계속 가고요. 혁신학교 확대 정책도 당연히 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네. 그 중학교의 이제 협력 종합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연극, 뮤지컬, 영화, 연극, 뮤지컬, 영화를 반별로 함께
집단으로 네.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 이제 내년에 중학교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예. 일단은 아이들이 그런 뭐 연극이나 뮤지컬을 하게 되면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공연 시설, 조명 시설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내년에 한 13개 학교에 우선 네. 중규모 공연 시설, 조명 시설 같은 걸 좀 갖춘 예. 그런 것들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연습도 할 수 있고 공연도 할 수 있게 하는. 네. 그리고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강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지도하셔야 되니까 네네. 이제 그걸 강사를 채용할 수 있는 음. 예산도 내려보내 드리는 뭐 그런 걸 합니다. 연극, 뮤지컬, 영화를 특화해서 반별로 집단 수업을 하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예,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인공지능 시대에 그 어떤 그 문화예술적 감수성, 네. 미적 감각 요런 게 훨씬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9세대들은 이제 그런 것은 국영수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우리 아이들은 훨씬 더 춤출 수 있는 능력, 정말 연극적으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너무 이제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이기적인 면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다 이게 아이들을 막 중심에 놓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협력하고 협동하는. 음. 예, 저는 이제 이걸 좀 우리가 뭐 인성교육진흥법이 네. 재작년 말에 통과됐는데 막 너 좋은 인성 가져라. 저는 그건 인성교육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예. 폭력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저희는 이제 고민이 요게 새로운 인성교육이다. 협력 인성교육이다. 협력적 인성교육이다. 네.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중학교 아이들의 소원이 뭐냐 했더니 벌점 좀 없애고 시험이 좀 줄고 그랬으면 좋겠다. 예, 그거 이런 이제 얘기. 전반적으로 벌점이 너무 많다고 뭐 숙제 안 해도 벌점, 뭐 뛰어도 벌점, 밥을 늦게 먹어도 벌점, 뭐 벌점이 너무 많다고 벌점제 좀 없애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예.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원래 이제 체벌, 직접 네. 체벌이나 간접 체벌을 없애면서 선생님들이 이게 훈육 수단이 없으니까 이제 그게 도입됐는데 네. 저도 이제 그 벌점 제도의 이제 활용과 관련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 중입니다. 뭐 특별히 대안적인 방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어쨌든 그게 악용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이제 그런 그 감독이라든가 이런 그 보완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뭐 선의의 피해자도 생기고 또 뭐 예, 여러 맞습니다. 가지가 예. 또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여하튼 학교 폭력의 그 생활기록부 기재 같은 것들도 그러니까요. 초기 단계부터도 논란이 많았는데 네. 일단 이제 이게 입시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사활을 걸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도 났는데 서울에도 올해만도 한 60건 이상이 그러니까 소송으로 가는 생활기록부 기재를 막기 위해서 네. 특히 이제 고3이나 2학년 말 같으면은 소송을 제 경우도 소송이 이제 2년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막 오래 끌기로 말하면 한 1년은 가거든요. 아이고, 그렇군요. 그러면 입시 치른 다음에 소송이 끝나면 이게 아이고. 그 정도까지 입시가 이게 정말 학생들의 참. 인성이나 심지어는 학부모의 인성도 이렇게 조금 망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교육 개혁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촛불 민심이 그렇습니다. 이게 뭐 최순실 물러나라 아니 그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라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분개하는 국민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공정하지 않은 교육, 입시 감옥, 입시 지옥 그렇습니다. 때문에 파생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예.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이런 교육 개혁을 속도를 좀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제가 1월 중순에 네. 이제 수능 이제 정시 끝나면 네. 제가 이게 여러 사람들이 자꾸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 경쟁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막 무슨 딱 정해진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교육개혁 대안. 예, 좀 네네. 하나 발표하려고 합니다. 한번 불러주십시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1월에 예약 예, 1월 예약 중순경에. 고정 예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어제 교육부가 당초 내년 3월부터 쓰기로 했던 그 국정 역사 교과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 국검정 혼용으로 하겠다고 밝혔어요. 예. 우선 교육부의 이 결정에 대해서 뭐 여러 언론이 오늘 분석하고 비판하고 있던데요. 예. 교육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제가 사실은 다른 그 뭐 정책이든 좀
좀 온화하게 했는데 이 국정교과서는 제가 막 열심히 네. 싸웠습니다. 뭐 저를 검투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내가 네. 지도교육감님들과 함께 제가 앞장서서 국정교과서 반대 투쟁을 이제 국회 시민사회랑 같이 저 나름대로도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1년 유예까지 나온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이걸 뜯어보니까 어제 분석을 해보니까 네. 이게 어쨌든 국정교과서 정책을 철회해야 되는데 네. 이게 국정교과서를 유지하면서 검정교과서를 같이 혼용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사실은 요 방침은 그 이준식 부총리가 네. 국정검영은 이게 이 방침은 이 뭐라 그럴까 행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폐기한다고 얘기했던 사안이에요. 이게 불법 아닙니까? 국정교과서를 쓰면 검정교과서는 쓸 수 없도록 돼 있는 걸로 그렇죠. 알고 그러니까 원래 있는데. 그 국정과 검정이 모순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의심은 이게 교육부의 방침에 이게 네. 황교안 권한대행이 네. 이게 중간에 개입을 해가지고 왜곡을 시켰구나, 더 악화를 시켰구나. 이 뒤에 황교안 총리가 있다. 네, 저희는 이제 그런 의심을 좀 갖고 어떤 있습니다. 근거가 그래서 있으십니까? 황교안 총리가 아니 뭐 개입했다는. 저희가 뭐 물증은 있지는 않은데 네. 언론에서도 일부 그런 언급은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육부가 이제 이런 방침을 했던 건 아닌데 네. 국정 검정 혼용을 자신들은 타당하지 않다고 음. 발표를 했어요. 네. 그리고 국회 교문위원회에 와서도 얘기했고요. 네.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말하자면 강행이냐, 네. 폐지냐, 그렇죠. 1년 유예냐, 예. 국정 검정 혼용이냐 이러다가 저도 이제 그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네. 막 비판했거든요. 그러다가 교육부가 그건 뭐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도 그 얘기는 딱 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갑자기 이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여기 문제가 있는데 거기 하나 더 심각한 독소 조항이 있어요. 네. 뭐냐면 이게 아주 정말 저는 교활하기까지 하다 이 꼼수도 이러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네. 연구학교 지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연구학교, 즉,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예, 전체적으로는 2018년으로 유예를 해놓고 예.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 2017년에는 그렇죠. 하니까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는 모두 연구학교로 지정해서 네. 1,000만 원의 지원금까지 다 주고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은 번들어하게 1년 유예를 해놓고 네. 내년에 가급적 많이 쓰셔. 꼼수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꼼수도 많은 이런 꼼수도 없는 학교들이 거죠. 예산이 부족한 학교들은 1,000만 원 받기 위해서 1,000만 원도 중고등학교에서는 큽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받기 위해서 국정교과서 쓸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각 학교별로. 예, 돈 받기 위해서 쓰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네. 경력금까지 주면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그러니까 장려 아닙니까? 경력금을 그렇습니다. 준다는 것은. 장려라는 의미가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교육부가 이것은 조금 정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네. 그러니까 굳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든지 국정교과서를 뭐 탄핵 촛불 민심 때문에 강행은 못 하는데 네.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자는 게 의도가 읽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1년 유예하니까 조금 양보한 모양이다.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네, 진짜 이게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팟짱에서 매일매일 이 시사 프로그램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테일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정부에서 이렇게 1년 유예한다고 하니까 이게 뭐 긍정적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실제 그 속사를 들여다보면 각 학교에 연구학교로 지정을 해가지고 1,000만 원의 경력금까지 주면서 가급적 써라 이렇게 장려를 한다는 이런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진보교육감들은 이 교과서 원천 폐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보수교육감들은 정부 입장에 좀 찬성하는 분위기예요. 예컨대 보수 교육감이 있는 지역의 학교들 이런 학교들에서는 이 국정교과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대구 경북, 울산 같은 데서는 조금 그럴 여지도 있고 얼마 전에는 또 사립학교 그 교장단 연합 여보세요? 사실 네.
사립학교 교장단 협회에서 네네. 그 연합회에서 이제 국정교과서 찬성 그걸 냈어요. 성명서를. 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전국의 사립학교의 그 입장이 다 다른데 네.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사립학교 심지어는 교총도 반대한 것을 네. 사립학교 교장단 연합회가 임원단 단독으로 전국의 사립학교의 전체 의견처럼 발표를 한 겁니다. 사실은 그것도 저 법제도적으로 조금 타당한지 여부를 물어봐야 될 수도 있는 사안일 정도입니다, 사실은. 참 이게 그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탄핵된 이후에 대통령의 정책까지도 전부 탄핵되지 않겠는가라는 촛불 민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포인트들이 있다. 국회에서 이 국정교과서만큼은 반드시 맞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꼼수로 이렇게 물타기를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 건데요. 이게 이제 저 행정권력, 대통령 권한 권력이 이렇게 바뀌질 않으니까 네. 다른 많은 경우에 그 박근혜 표 정책의 많은 부분이 이런 식으로 왜곡되게, 그러니까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안 되는 건 아닌데 정확하게 이런 식의 왜곡된 모습으로 네. 그리고 꽁수도 있고 자기들이 100%는 촛불 민심을 받들질 않고 한 30-40% 이렇게 섰고 네. 그러면서 또 자기들의 정책은 이렇게 관철하려고 하는 네네. 그래서 이제 괴물 같은 이런 정책들이 사실은 그게 이제 이 지금의 한 어떤 전반적인 또 정치 상황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네. 예. 그 앞서 이제 황교안 총리가 뭔가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그 1년 유예 방침을 유력하게 검토하던 교육부가 하루 만에 이렇게 입장을 국검정 혼용으로 바꾼 것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새누리당 친박계 요구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런 경향신문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여러 언론들이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이 권좌에서 어제 유일하게 그 사실 그 관저에 유폐된 상태지만 그동안 줄곧 침묵을 지켜오다가 국정교과서가 이렇게 결정된 것은 안타깝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여전히 대통령의 권력이 살아있고 그리고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국정교과서 같은 정책들을 원천무효하는 것을 못하게 이렇게 막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예, 그런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만 합니다. 네. 좀 어쨌든 안타깝죠. 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인데요. 어떤 학생들은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우고 또 어떤 학생들은 검정교과서로 교과서를 배우면 이 혼란은 어떻게 누가 책임을 져야 그게 됩니까? 뭘로 나타나냐면요. 예를 들면 내년 2017년의 경우는 연구학교 형태로 국정을 배운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 후에 수능에서 이게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공통 분모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능에 내겠다고는 하겠지만 이제 그게 벌써 혼란이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이들이요. 이렇게 되면 국정교과서도 공부해야 되고 검정교과서도 공부해야 되고 가뜩이나 우리 학생들 진짜 할 거 많아 죽겠는데 이거 더 혼란을 초래하고 이게 이런 거는 좀 국가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책임을 가지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부담이 가중되는 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원래는 1년 유예했으니까 2018년부터 그런 문제가 생기겠다고 하겠지만 이 내년도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더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국정하고 검정하면 국정은 이제 어쨌든 국가가 만들었다는 건 아니잖아요. 검정은 민간 출판사가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는 거지만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이쪽은 국가가 공인하는 조금 더 국가가 더욱더 추천하는 교과서 상품이고요. 요것은 그냥 민간 출판사에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인정한 겁니다. 둘 중에 뭐 좋은 거 알아서 선택하세요 하면서 이게 더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공정 게임입니다. 시장 질서를 사실 교란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요 정말 어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정리를 해주셔야지 학교 다니는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가뜩이나 정말 할 일도 많은데 이것까지 이렇게 헷갈리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고 예.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더 학생들 이렇게 화가 나실 것 부담이, 같아요. 예, 예. 부담과 혼란이 예. 증폭된다는 점에서도 네. 조금 좋은 결정은 아닙니다. 저는 음. 그래서 이준식 부총리가 조금 그래도 이렇게 경청을 하시는 분이니까 음. 조금 좀 적극적으로 즉각 철회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저는 기대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뭐 황교안 권한대행이나 이 핵심을 좀 음. 먹으시는지 좀 그런 거 네. 아닐까. 저는 뭐 그런 뭐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빨리 그 이 탄핵 심판 결정을 내려서 이게 국정교과서가 시작에 불과하고요. 앞으로 수많은 정책들에서 이제 이런 혼란들이 막 생기기 시작할 텐데 이런 것들을 조기에 결정하려면 헌재에서 빠른 결정을 내려서 국정 혼란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비용 예.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주신 그 일반 교과서 그러니까 그 검정 교과서의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를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그 6억에서 7억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이 국정교과서는 국가 예산은 무려 44억 원이나 썼거든요. 예, 홍보비로 또 많이 썼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돈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여한 거를 쓰레기로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써야 된다. 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돈 때문에.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년에 네. 이제 예를 들면 야당이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이제 2월 말에 좀 통과시켜 주기를 바라고요. 아, 2월 말에. 예, 거의 예. 왜 그러냐면 지금 그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서 네. 상임위원회에서 3분의 1의 의원이 동의하면 네. 어쩌면 안건이 딱 오면요. 이게 네. 내가 불만이 있다, 문제가 네. 있다, 반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건 조정위원회 회부를 해버려요. 음. 3분의 1의 의원이 동의하면. 네. 그러면 3개월 동안 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게 2월 말에 끝나는 게. 그래서 그렇군요. 그때 교과서 금지법을 저는 야당이 네. 단호하게 좀 통과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군요. 예, 물론 뭐 장애물도 있겠지만 2월 말에 국정교과서, 그러니까 교과서 국정화,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2월 말에 국회가 통과를 시키면 예, 2월 말 바로 3월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애들은 이 교과서를 미리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이제 지금 혼란의 한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학교에서 네. 그걸 수용해가지고 연구학교로 지정받으면서 이렇게 해버리면 네. 이미 교육과정은 다 짜진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는 그걸 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혼란이 지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의 경우에는 교과서를 미리 보고 공부를 해가지고 또 애들을 가르쳐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책임이 예,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런 게 법안이 2월 말에 통과가 그러니까 사실상 폐기 수순으로 가든가, 예? 아니면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걸 그래서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14개 대전교육감님까지 합쳐서 그 교육감들은 대개 그 방침을 명확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네.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연구학교 지정과 관련해서 일체 협력 않는다. 네. 그렇게 되면 일단은 13개에서는 못하는 겁니다. 네.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부 네. 대구, 경북, 울산 정도가 문제가 되는데 네. 거기도 이런 지금 장 기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혼란을 염두에 두면 네. 그런 선택은 안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네. 해봅니다. 연구학교 지정 못하도록 이런 권한은 있습니까? 교육감님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 행정적으로 협력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협력하지 않으면은 뭐 어렵습니다. 그 교육청에서 연구학교 협력하지 않으면 연구학교 지정이 그래서 곤란한 이런 이제, 거군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로서의 대응 방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만일 그렇다면 최소한 서울에서는 못하는 거죠. 경기에서는 못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부분은 하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또 일부 학교가 하게 되면 또 그게 또 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지금 막 댓글을 많이 올려주시고 계시는데요. 교육감님들 다 모여서 반대해 주시고요. 선생님들, 교사들도 다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걱정들을 하고 저희가 계십니다. 이제 서울 역사 교사 대회를 지금 소집해 놨습니다.
아, 네. 오늘 소집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이요? 예, 거기서 예. 결의도 하려고 합니다. 아, 오늘 합니까? 그 서울 예, 역사교사. 역사교사들의 네. 전국의 역사교사들의 뭐 99%는 반대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역사교사들은 되게 반대해요. 왜냐하면 국정이라는 게 너무 시대착오적인 면이 좀 있거든요. 네. 미래로 이제 이거 아마 이 방송을 외국에서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많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보시는 분들이.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말하자면 세계 시민형 역사교육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의 검정 역사교육도 네. 훨씬 더 개방적인 세계를 품어안는 동아시아를 생각하는 네.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폐쇄적 민족주의를 가지신 분도 있잖아요. 네. 폐쇄적 국가주의 같은 것도 네. 있고, 네.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자민족 중심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자기 민족 중심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보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배타적인 거, 외국인에 대한 혐오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네. 미국의 뭐 트럼프라든가 일본의 아베나 이런 네.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런 걸 정말 부끄럽게 하는, 우리가 열린 역사교육, 세계 네. 시민형 역사교육으로 방향으로 오히려 이제 지금의 역사교육이 진일보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걸 뭐 30년 전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예. 아, 그 오늘 교육감님 말씀 들으는 많은 분들께서 상당한 안정감을 또 느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전국 그리고 서울 역사교사 대회를 열어서 현장 교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다. 이게 그 표명이 되면 많은 시민들께서 앞으로 그 역사교육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서 믿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신뢰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전국은 아니고 서울에. 서울만. 예, 예, 서울에 뭐. 서울 역사교사 대회를 연다고 예. 하니까요. 요것도 대회라고 저희가 할까 그냥 뭐 간담회 같은 형식이 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런 거라도 해서 앞으로 내년도 역사교육이 그렇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거를 학부모님들이 알고 저희가 계시다는 거는 좋죠. 연구학교를 행정적으로 막는 방안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교육감님 그 많은 응원 메시지 들어오고 있는데요. 재판도 이제 그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약간 그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동안 그 쌓아두었던 꼭 해야 되는데 못했던 정책들 이제 막 많이 하실 텐데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뭐 좀 더 성실하게요. 그런데 또 자만해서는 또 안 되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동안 못했던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이렇게 좀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걱정해 주셔서 제가 그래도 위기를 넘기면서 또 제 스스로도 좀 이렇게 부족한데 행정적으로 좀 단련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 하루야채 주세요.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것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